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랑에 빠지기도 해요. 어쩌면 죽은 언니의 연주를 다시 들은 그날부터였을지도요. 안녕하세요. 이건 제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용기 내어 말해보려 합니다.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날도 그랬어요. 12월의 어느 저녁이었죠. 회사 회식 자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백화점 앞 지하철 입구, 언제나처럼 북적이는 그곳을 지나치려던 순간이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어요. 거리의 버스킹은 흔한 풍경이니까요.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제 발이 멈췄어요. 그 곡 그 멜로디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곳엔 낡은 전자피아노 앞에 앉은 소년이 있었어요. 남루한 패딩 점퍼에 해진 청바지, 손가락이 드러난 장갑을 낀 채로 그는 눈을 감고 연주하고 있었죠. 쇼팽의 녹턴이었어요. 아프, 군호, 이 누구나 아는 유명한 곡이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의 연주는 제가 알던 그 곡이 아니었어요. 중간 부분의 장식음, 템포의 미묘한 변화, 왼손 반주의 독특한 아르페지오. 그건 민주 언니만의 편곡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언니는 3년 전에 죽었어요. 교통사고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누구의 연주에서도 언니의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언니는 악보로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저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연주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소년의 손끝에서 똑같은 선율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윈 상관없었어요. 그저 그 소리에 그 순간에 빠져들었죠.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곳에 서 있었어요. 연주가 끝났어요. 소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제 눈과 마주쳤죠. 그의 눈빛 깊고 슬픈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칠 수 있어요? 그 곡을 그런 식으로 편곡해서 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는데, 소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그냥 제가 느낀 대로 쳤을 뿐이에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음색에는 어딘가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시감 같은 것이요. 혹시 음대 다녔어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배웠거나. 소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독학이에요. 그냥 좋아해서 치는 거예요. 거짓말 같았어요. 저 정도의 연주를 독학으로?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솔직해 보였죠.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12월의 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소년의 악보가 날아가려는 순간 제가 재빨리 잡았어요. 그런데 악보가 아니었어요. 그냥 빈 종이었죠. 악보 없이 쳐요? 네, 기억하는 대로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이 소년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된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언니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환생 같은 건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고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요. 그리고 매번 그는 그곳에 있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피아노 앞에서 언니의 곡들을 연주하고 있었죠. 내 이름은 설이나. 대한민국 5대 그룹 한성문화재단의 외동딸.
누구보다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들 하죠. 명품 옷, 고급차, 펜트하우스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는 삶.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그 모든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은 정해져 있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배우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까지도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리나야, 넌 서가의 얼굴이다. 항상 완벽해야 한다. 완벽. 그 단어가 제 인생을 지배했어요. 완벽한 성적, 완벽한 외모, 완벽한 매너.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나는 점점 사라져갔죠. 그런 나에게 민주 언니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어요. 누나는 저와 달랐어요. 재단 이사의 딸이었지만 언니는 그 모든 걸 거부했죠. 음악을 선택했고 자유롭게 살았어요. 아버지와 끊임없이 싸웠지만 결국엔 자기 길을 걸었죠. 리나야, 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언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었죠. 그저 언니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리만족이었어요. 그런데 3년 전 언니가 떠났어요.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재단 이사회의 압박, 가족들의 냉대, 음악계에서의 외로운 싸움 그 모든 게 언니를 짓눌렀다는 걸.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회색빛이 되었어요. 웃음도 눈물도 모든 게 의미를 잃었죠. 그저 기계처럼 살아갈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 지하철역 앞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무심코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그 선율이 제 발을 붙잡았어요. 녹턴이었어요. 쇼팽의 그 유명한 곡. 하지만 이건 민주 언니의 연주. 믿을 수 없었어요. 언니만의 그 독특한 편곡이 지금 낯선 소년의 손끝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다가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소년은 눈을 감은 채 연주에 빠져 있었어요. 낡은 전자피아노, 해진 옷, 손가락이 드러난 장갑 누가 봐도 어려운 처지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년의 옆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턱선의 각도, 귀 뒤로 넘긴 머리카락, 연주할 때 살짝 기울어지는 고개 모든 게 민주 누나를 닮아 있었죠. 연주가 끝났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소년이 천천히 눈을 떴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죠. 그 순간이었어요. 소년의 눈빛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한 거리 악사가 아니라고.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칠 수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곡을 그런 식으로 편곡해서 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는데 소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그냥 제가 느낀 대로 쳤을 뿐이에요. 목소리마저 어딘가 익숙했어요. 낮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의 깊이가 언니와 닮아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서진이요. 서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주의 주자를 거꾸로 하면 진이 되잖아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주 여기서 연주해요? 네, 거의 매일이요. 소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말아쥐었죠. 추운 날씨에 굳은 손을 녹이려는 듯한 그 습관 민주 언니도 똑같이 하던 버릇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이 소년에게 집착하기 시작한 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회사 일이 끝나면 곧장 지하철역으로 달려갔죠. 멀리서 서서 그의 연주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연주가 얼마나 특별한지, 한음한 음에 담긴 감정이 얼마나 진실한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눈이 내렸어요. 차가운 겨울 눈발 속에서도 서진은 그곳에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다가가서 말했어요. 이렇게 추운 날까지 왜 이러는 거예요? 서진은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죠.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 미소가 너무 슬펐어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미소 같았거든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이유는 몰라요. 언니의 환생이라서? 아니면 그냥 이 아이가 불쌍해서? 아니면 어쩌면 제가 이 아이한테 끌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재벌가 외동딸이 거리 악사에게? 하지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유 따윈 없는 거. 나는 자꾸만 그를 찾아갔어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몰래 조용히. 처음엔 그냥 연주를 듣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했어요. 언니의 선율을 다시 듣고 싶어서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듣고 싶은 건 연주가 아니라 그 아이의 목소리였다는 걸 깨달았죠.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서진이 물었어요. 이제는 제 얼굴을 알아봐요. 매일 오는 유일한 청중이니까요. 그냥 일이 일찍 끝나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회의를 일부러 빼먹고 온 거였죠. 하지만 서진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죠. 그날따라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연주를 시작했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템포가 불안정하고 몇 번이나 음을 놓쳤죠. 그러더니 갑자기 쿵! 서진이 건반 위로 쓰러졌어요. 서진 씨, 달려가서 부축했어요. 온몸이 뜨거웠어요. 고열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택시, 누가 택시 좀 잡아주세요.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제 손은 휴대폰을 꺼내 우리 집 전속 운전사에게 연락하고 있었죠. 강남성심병원 응급실로요. 지금 당장 10분도 안 돼서 차가 도착했어요. 서진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죠.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한 그 몸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서진은 가끔씩 헛소리를 했어요. 누나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누나? 누구의 누나를 말하는 걸까요? 혹시 민주 누나를?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서진이 어떻게 누나를 알겠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죠. 간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물었어요. 보호자시죠?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아는 사람? 우연히 만난 거리 악사? 친구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 극심한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진 겁니다. 며칠은 입원해서 영양제를 맞아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분이 입원 수속을 해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입원 수속을 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했어요. 간호사가 서진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건넸죠. 여기 신분증 있네요. 확인 좀 해주세요. 낡은 지갑이었어요. 손때가 묻은 오래된 것. 조심스럽게 열었죠. 그리고 신분증을 봤어요. 성명 민서진. 생년월일 2003년 9월 12일. 민서진.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순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몇 년 전 엄마 방에서 우연히 들었던 대화. 엄마가 아빠와 싸우던 날이었어요. 당신이 그 애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잖아. 내가 그때 그 아이를 키웠어야 했는데.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요. 민서진이가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와 아빠의 오래된 비밀이려니 했죠. 하지만 지금 손이 떨렸어요. 설마 이 아이가? 급하게 지갑을 더 뒤졌어요.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죠.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 여자아이는 민주 누나였어요. 틀림없었죠. 그리고 그 옆에 남자아이는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서진아, 누나가 꼭 다시 데리러 갈게. 2010년 여름. 2010년. 언니가 대학생이던 때였어요. 그때 언니가 어디론가 자주 나갔던 기억이 나요. 물어보면 그냥 봉사활동이라고만 했죠. 설마 그게 이 아이를 만나러 간 거였나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민서진. 엄마가 고아원에 보낸 아이. 민주 언니가 찾아갔던 아이. 그리고 지금 제 앞에서 언니의 곡을 연주하던 그 소년. 피가 섞인 가족?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제 동생인 건가요? 아니에요.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게 겹쳐 있었어요. 병실로 올라갔어요. 서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창백한 얼굴, 마른 팔린 거를 맡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서진의 얼굴을 들여다봤죠.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코의 형태, 눈썹의 각도, 입술 라인 우리 가족의 특징들이 조금씩 보였어요. 대체 넌 누구니? 속삭이듯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를 더 이상 혼자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 이유가 뭐든 동생이든 아니든 이 아이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서진의 침대 옆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언제 깰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깨어나면 물어봐야 했어요. 넌 대체 누구니? 민주 언니를 어떻게 알았던 거니? 답을 들을 용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서진은 사흘 만에 깨어났어요. 눈을 뜨자마자 당황스러워하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낯선 병실, 링거를 꽂은 팔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있던 저를 보며 서진은 황급히 일어나려 했죠. 죄송해요. 제가 왜 여기? 움직이지 마요. 아직 링거 다 안 끝났어요. 제가 말렸어요. 서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 신경 쓰지 마요. 제가 냈으니까.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저 꼭 갚을게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에겐 갚을 돈이 없다는 걸. 하루하루 연주해서 벌어 겨우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라는 걸. 갚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왜요? 서진이 물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 그냥 길거리에서 피아노 치는 사람인데. 왜냐고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인지 아니면 민주 언니의 연주를 이어가는 그 손이 소중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이 아이 자체가 좋아서인지 그냥요. 이유 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이유는 너무 많았죠.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서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퇴원 후에도 제가 자주 찾아갔거든요. 고시원 같은 작은 방에 사는 서진에게 밥을 사주고 가끔 악보를 선물했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점점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리나 씨는 왜 그렇게 피아노를 좋아하세요? 어느 날 서진이 물었어요. 제 연주를 들으러 매일 오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네, 좋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서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요. 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죠. 저도 그래요. 하늘나라에 있는 누나가 있어요. 제 유일한 가족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나요? 네. 정확히는 고아원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누나였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진짜 누나 같았죠. 서진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누나가 피아노를 가르쳐 줬어요. 악보 읽는 법도, 연주하는 법도. 그리고 말했죠. 서진아, 너는 재능이 있어. 꼭 음악가가 돼.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 그 누나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연락도 못 받았어요. 나중에 뉴스로 알았죠.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누나 이름이 뭐였어요? 서민주요. 왜 같은 서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정말 가족 같아서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민주, 민주 언니, 그리고 서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리나 씨?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서진은 민주 언니를 알았어요. 그리고 언니는 서진을 찾아갔었죠. 왜? 그냥 봉사활동으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엄마.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계시던 엄마를 불렀어요. 민서진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엄마의 손이 멈췄어요. 와인 잔이 미세하게 떨렸죠.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니?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민서진이가 누구예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엄마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너의 이복 동생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으니 달랐어요. 아빠의 아들? 응. 내 아빠가 젊었을 때 실수로 낳은 아이야.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사라졌고 우리는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가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가 서진이를 찾아갔더라고. 자주 만났어. 그리고 피아노를 가르쳤지. 민주는 말했어. 엄마, 서진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데려와야 해요. 하지만 엄마가 울먹였어요. 난 반대했어. 내 아빠도 반대했고 재단 이미지에 먹칠할 수 없다고. 그래서 민주와 싸웠어. 그리고 그날 밤 민주가 사고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서진이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최악인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흘렀죠. 서진. 내 동생. 피가 섞인 가족.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게 맞는 건가요, 언니? 천장을 보며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서진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것. 아직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 이 마음이 사랑인지 죄책감인지 아직 모르겠다는 것.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서진을 만날 수 없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지하철역에도 가지 않았어요. 회사 일에만 몰두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슬픈 눈빛, 떨리던 손가락,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만큼은 행복해 보이던 그 미소. 2주쯤 지났을까요? 서진이 직접 찾아왔어요. 리나 씨.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진을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야윈 얼굴, 불안한 눈빛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아니에요. 서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너무 바빠서요. 회사 일도 많고, 거짓말이에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리나 씨는 거짓말을 할 때 눈을 돌려요. 저 알아요. 그러니까 제발 진짜 이유를 말해주세요.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냥 안 돼요. 미안해요. 돌아섰어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뒤에서 서진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 머릿속에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어요. 서진은 제 동생이에요. 피가 섞인 가족.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지만 마음은 그걸 몰랐어요. 서진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 연주를 듣고 싶었어요. 누나가 되어줘야 할 사람인데 그 생각이 저를 짓눌렀어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어요. 서진 곁을 완전히 떠나기로. 대신 다른 방법으로 그를 돕기로 했죠. 전무님, 재단 이사회 회의에서 제안했어요. 한성문화재단에서 신인 음악가 후원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갑자기 왜? 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재단 이미지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재능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음악가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거죠. 민주 언니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주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늘 그랬죠. 알아서 해라. 결국 허락을 받았어요. 첫 번째 후원 대상자는 당연히 서진이었어요. 익명으로 지원했죠. 음악 레슨비, 피아노 대여료, 생활비까지. 서진이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어요. 처음엔 서진이 거절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재단 담당자가 서민주 피아니스트의 유지를 이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자 서진이 받아들였다고 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서진은 변했어요. SNS를 통해 지켜봤거든요. 이제 거리에서 연주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선생님께 레슨을 받고 있었어요. 콩쿠르에도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해 겨울 서진의 첫 독주회가 열렸어요. 민서진 피아노 리사이틀. 초대장을 받았어요. 재단 이사로서 공식 초청이었죠. 까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공연장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 숨드시오. 무대에 서진이 올라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어요. 더 이상 거리의 악사가 아니었죠. 당당한 피아니스트였어요. 연주가 시작됐어요. 쇼팽, 리스트, 드뷔시 서진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완벽했어요.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곡. 마지막으로 연주할 곡은 서진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제게 음악을 가르쳐 주신 분의 편곡입니다. 쇼팽 록턴아프 9노 2 서민주 선생님의 편곡으로 연주하겠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서진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민주 언니의 선율이 흘러나왔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 곡이에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연주하던 그 곡. 서진이 처음 거리에서 쳤던 그 곡. 그리고 지금 무대 위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 곡. 연주가 끝났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죠. 서진은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그저 피아노만이 제 유일한 친구였죠. 하지만 잠시 멈췄어요. 누군가의 사랑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분께 이 연주를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이 깊게 고개 숙였어요. 객석에 불이 켜졌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저도 일어섰어요. 하지만 서진과 눈이 마주치기 전에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잘했어요, 서진 씨.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누나 없이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우리는 결국 서로를 살린 사람이었어요. 서진은 저에게 언니를 다시 만나게 해줬고, 저는 서진에게 음악가의 꿈을 이뤄줬죠. 하지만 그게 다예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선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도 지워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옳은 거니까요. 안녕, 서진 씨. 행복하길 바랄게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속으로 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모든 걸 덮어주는 것처럼.